안녕하세요. 약사 푸른달 그린비입니다. 우리 몸에서 위장관은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부수어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을 작게 쪼개는 과정에는 입으로 씹는 저작 과정과 위장관의 연동 운동을 통한 쪼개기, 그리고 위장에서 분비된 위산에 의한 소화 과정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음식물을 녹이는 강산이 단백질로 구성된 위는 녹이지 않고 음식물만 걸쭉한 죽처럼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산이라는 공격인자와 위에 존재하는 위를 보호하는 방어인자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를 보호하는 방어인자가 약해지거나 공격인자가 강해져 적절한 균형이 깨지게 된다면 속쓰림을 증상으로 하는 소화성 궤양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성 궤양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위를 보호하는 방어인자를 증가시키거나 공격인자를 약화시키는지 그 작용 기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에 쓰이는 약물은 그 기전에 따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이들은 크게 위산의 공격성을 약화시키거나 위를 보호하는 보호기전을 증폭시키는 2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산의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약물로는 위산의 분비 자체를 억제시키는 H2 블러커, PPI, 피캡 제제나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 종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방어인자를 증가시키는 약물로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나 위점막 보호제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의 약물은 위궤양 등을 치료하는 소화기내과뿐만 아니라 처방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속쓰림 방지 목적으로도 기본으로 깔리는 약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과에서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소화성 궤양 치료제는 H2 블로커입니다. 히스타민은 위의 벽세포에 있는 히스타민2 수용체에 작용하여 프로톤 펌프로 하여금 위 내부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때 H2 블로커는 분비된 히스타민이 히스타민2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이로 인해 H2 블로커는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히스타민1 수용체 기량제는 항히스타민제로도 알려진 알레르기 약입니다. 벽세포에서 위산 분비에 작용하는 히스타민2 수용체와는 달리 히스타민1 수용체는 혈관 확장, 부종,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히스타민1 수용체 기량제는 히스타민의 알러지 증상을 억제하여 알러지약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면 항알러지약으로 사용하는 히스타민1 수용체 기량제를 말하지 히스타민2 수용체 기량제를 말하진 않습니다. H2 블로커의 종류로는 라니티딘, 시메티딘, 라푸티딘, 파모티딘, 니자티딘 등이 있으며 무슨 티딘으로 끝나는 어미를 갖고 있어 쉽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이들 약물은 소화성 궤양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 약물들의 위장장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약으로도 많이 처방 나오는 약물입니다. 감기약이나 간단한 약을 처방받을 때 살펴보면 위 약물들이 베이스로 처방 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라니티딘 성분은 과거 매우 많이 사용된 성분이지만 몇 년 전 불순물 파동 사건으로 해당 약물이 들어간 상품들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PPI로 불리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직접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히스타민을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H2 블로커와는 달리 직접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PPI는 위산을 뿜어내고 있는 활성화된 프로톤 펌프에만 작용하며 한번 프로톤 펌프에 달라붙은 PPI는 영구적으로 작용을 억제하여 비가역적으로 작용합니다. 다행히 프로톤 펌프는 끊임없이 재생산되므로 위산 분비가 영구적으로 억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비가역적 작용으로 새로 생성된 프로톤 펌프는 억제할 수 없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PPI의 종류로는 오메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덱스란소프라졸, 라베프라졸, 판토프라졸, 일라프라졸 등이 있으며 무슨 프라졸로 끝나는 어미를 갖고 있어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PPI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 요법으로 클레리스로마이신과 아목시실린과 같은 항생제와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PPI는 독특한 작용 기전 때문에 식전 복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경구 복용한 PPI 제제는 위에서 바로 작용하지 않고 위와 소장을 거쳐 흡수된 후 혈액을 돌다 위로 다시 흡수됩니다. 흡수된 PPI는 위산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비로소 작용 활성을 띠게 되며, 이때도 모든 프로톤 펌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프로톤 펌프에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PPI를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 음식에 의해 분비된 위산에 의해 위에서 비활성화될 수 있으며, 복잡한 작용 기전에 의해 혈중 농도가 최고가 될 때까진 30분에서 1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게 되면 이미 위산이 많이 분비된 후가 되므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PPI를 식전에 복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PPI는 다른 위산 분비 억제제가 그러하듯 위산 분비를 강제로 저하시킴으로써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산은 소화를 돕고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PPI를 장기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소화불량과 미네랄 흡수 저하에 의한 골다공증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PCAB은 PPI의 식전 복용의 단점을 개선한 약물 제제입니다. PPI처럼 프로톤 펌프를 억제하여 작용하지만 PPI처럼 복잡한 흡수 기전 없이 위에서 곧바로 작용할 수 있고, 별다른 활성화 단계 없이 작용이 가능해 식후 복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톤 펌프를 비가역적으로 억제하는 PPI와 달리 가역적으로 작용하여 새로 생성되는 프로톤 펌프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PCAB의 종류로는 레바프라잔, 팩스프라잔 등이 있으며 모두 무슨 프라잔이라는 어미를 가지므로 쉽게 분류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PCAB은 H2 블로커나 PPI에 비해 비교적 최근 개발된 제제입니다. 2007년도에 출시된 레바프라잔은 간독성의 부작용과 위식도 역류 질환의 반응성이 낮아 자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2018년도 국내 제약사인 HK-이노엔에서 테고프라잔이 출시되었으며 21년도에는 대웅제약에서 팩스프라잔이 출시되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계열의 약물이 위산의 분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 제산제는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시켜 위산의 공격성을 약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일반 약으로 쉽게 구입하여 복용 가능한 속쓰림약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제산제의 주성분은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염기성 물질로 산성인 위액과 만나 중화됩니다. 또한 알긴산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을 섞은 알마게이트 제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되는 산화 마그네슘 제제로는 겔포스, 산화 알루미늄 제제로는 트리겔, 알마게이트 제제로는 알마겔 등이 있습니다. 제산제는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처럼 미네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보통 변비를 유발하고 마그네슘은 설사를 유발하므로 제산제 복용 시 해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염증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은 점액과 중탄산염의 분비를 촉진하여 위장을 보호하는 위장약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작용되는 약물도 있고, 프로스타글란딘 분비 자체를 촉진하는 약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장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레바미피드 성분은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를 촉진하여 위를 보호하는 목적의 위장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상품면 무코스타정, 무코스타 서방정이 많이 사용됩니다. 미소프로스톨 성분은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위 보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소프로스톨 성분은 위장약보단 산부인과에서 자궁 수축제 혹은 자궁 시술 전 자궁 경부 확장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의 자궁 수축과 자궁 경부 확대의 작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은 인부 금기 사항입니다. 또한 자궁 수축 및 자궁 경부 확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미소프로스톨 제제는 질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점막 보호제는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처럼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으로 작용합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수크랄페이트와 비스무트 제제가 있습니다. 이 계열의 약물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는 않고, 이 중 자주 사용되는 비스무트 제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요법의 사제요법의 재료로 주로 사용됩니다. 비스무트 제제는 변을 검게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6가지 약물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제제들은 소화성 궤양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물의 약물 유발 속쓰림 등의 부작용 예방 목적으로도 자주 사용되므로 정리하여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궁 수축 목적의 미소프로스톨 제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목적의 비스무트 제제와 같이 특이하게 사용되는 약물을 구분하여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